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일 느닷없는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힘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우세한 곳이 6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전체 49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8석밖에 건지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결과입니다. 국힘당 사무처는 최근 자체적으로 총선 판세를 분석해 각 지역구를 우세, 경합 우세, 경합 열세, 열세 등 5단계로 분류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에서는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을 단 6지역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경합 우세 지역은 강동갑, 동작을, 마포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만일 사실이며 현실화된다면 백석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인 겁니다. 이 같은 판세 분석이 맞다면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송파갑과 용산은 물론 재보궐선거를 통해 장악한 종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좌우할 서울 전체가 사실상 험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지하고 무식하며 무도하고 무능한 실정 탓일 텐데요. 취임 1년 7개월 만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산하고 송파갑도 넘어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약간 국민의힘 충격을 받긴 받았을 텐데 전반적인 큰 틀은 지금 여론을 봤을 때 아주 놀랄만한 보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고 지금 취소했다. 여론하고 비슷한데 네. 이게 이제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경영진이 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저런 걸 갖다가 숨기면서 휴시하면서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주주들을 속이고 네. 이 회사 직원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배임을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 그 서울에서 6곳밖에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장해 보면은 100석 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대로 되면. 영남, 강남 빼고는 이길 데가 없다. 그럼 영남 자민련, TK 자민련 되는 겁니다. 7일 오마이뉴스가 정책 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의 주장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이날 기사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꼽아보면 먼저 이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미 대략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방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여기에 권한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한 사유들인데요. 특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기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1년 12월 27일에 나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한데요.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소추와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어쩌자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당정 협의도 아닌 명백한 정당 행사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하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무법부 장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거하게 신고식을 치룬 한동훈 출마 예정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질문은 매우 불편했나 봅니다.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수사 필요성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겐 김건희 여사는 성역 그 자체인 듯 합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 선 너무나 작아지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낯으로 국민께 나설 수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 경험 없는 스타 장관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힘당은 한 장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역할론을 언급하는 등 한 장관 출마로 총선의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스타 장관의 영입과 출마로 수준 높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7일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의 전국 지표조사 MBS 12월 첫째 주 결과를 보면 한 장관 등 주요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긍정 45%대 부정 4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응답이 무려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긍정 37%대 부정 56%, 인천 경기 긍정 30%대 부정 60%, 부산 울산 경남 긍정 34%대 부정 56%, 충청권 긍정 29%대 부정 59%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호남권은 긍정 15%대 부정 77%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긍정 49%대 부정 43%와 70대 이상 긍정 50%대 부정 34%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으로는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는데요. 11월 4주차 조사 대비 정부 여당 지원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부 여당 견제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했으며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는데요.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한동훈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기사 뭐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부에서 뭘 더 기대할까요? 오죽하면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가 29표밖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가며 진행된 유치전은 그냥 그들만의 잔치였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래로 용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주로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 세우기 때문에 발목 그러면 원래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 하면 여당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짝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 이런 태도로 또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협상이 안 되면 감행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발목 잡는 여당,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